랜슨 집사님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코숏, 품종묘 집사님들 안녕하세요. 다들 어젯밤은 무사히 주무셨나요? 혹시 새벽 4시에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울부짖는 고양이 때문에 강제 기상하시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얼굴 바로 위에서 내 숨결을 체크하며 이 인간이 살았나 죽었나 빤히 쳐다보는 서늘한 시선을 느껴본 적 있으시죠? 책상 위에 올려둔 멀쩡한 유리컵을 굳이 기어코 기필코 앞발로 툭툭 쳐서 바닥으로 박살내버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뽀송한 얼굴로 쳐다보는 그 녀석.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솔직히 가끔은 이 녀석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작정했나? 나를 자기 밑으로 보는 건가? 싶어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강아지들은 주인을 신처럼 떠받들고 꼬리를 흔든다는데 우리 집 펄뭉치는 왜 나를 하찮은 캔딱에 취급하는 것 같을까요? 과연 이 녀석의 작은 머릿속이 고장나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이 콧대 높은 털뭉치들의 진짜 속마음을 해킹해보려고 합니다. 고양이가 당신을 바라보는 5가지 충격적인 시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미스터리했던 고양이의 모든 만행이 퍼즐처럼 맞춰질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여러분을 매일 밤 괴롭히는 그 귀여운 양아치의 이름과 가장 어이없었던 만행을 적어주세요. 시작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작고 오만한 포식자들의 근본적인 태생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개와 완전히 다릅니다. 개는 수만 년 동안 인간과 함께 사냥하고 무리 생활을 하며 철저한 수직적 계급 사회에 적응해왔죠. 그래서 인간을 무리의 우두머리, 즉 알파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요. 이들은 본질적으로 철저한 개인주의자이자 단독 사냥꾼입니다. 모래사막에서 홀로 쥐를 잡고 나무를 파며 자기만의 영역을 지키던 야생 본능이 아직도 DNA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곡식 창고에 꼬이는 쥐를 잡기 위해 고양이가 스스로 인간 곁으로 다가온 것이지 인간이 강제로 길들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동물 행동학자 존 브래드쇼 박사에 따르면 고양이는 아직도 완전히 가축화되지 않은 반야생 상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집 소파에서 배를 까짓고 자는 저 녀석은 속으로는 자기가 세렝게티 초원의 맹수 표범쯤 되는 줄 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양이는 개들처럼 자신의 행동 방식을 인간에게 맞춰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자기들의 고양이 세계관 속으로 끌어들이죠. 그들에게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오만한 작은 맹수들은 거대한 두 발로 걸어다니는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충격적이고도 귀여운 진실 5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고양이는 당신을 엄청나게 거대하고 털도 없는 하지만 묘하게 멍청한 고양이로 봅니다. 네, 맞습니다. 존 브래드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는 인간을 자신과 다른 종으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인간을 볼 때 자신과 다른 특별한 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행동을 완전히 바꾸지만 고양이는 인간을 대할 때 다른 고양이를 대할 때와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다리에 몸을 비비고 그루밍을 해주고 꼬리를 바짝 세우고 다가오는 모든 행동이 바로 고양이들끼리 하는 인사법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눈에 우리가 너무 거대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털도 없고 꼬리도 없어서 감정 표현도 지지리도 못하는 이상한 돌연변이 고양이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하거나 청소기를 돌리며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볼 때 고양이의 캣타워 위 시선에서는 저 덩치 큰 고양이는 왜 저렇게 둔하고 시끄럽게 움직일까 하고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의 완벽하고 우아한 닌자 같은 움직임에 비하면 인간의 움직임은 너무나 엉성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여러분을 지그시 내려다볼 때 그것은 경외심이 아니라 일종의 저 바보 같은 큰 고양이, 오늘도 문지방에 발가락을 찧었군 하는 한심함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죠. 이 거대하고 멍청한 고양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고양이들은 유연함의 대명사입니다. 좁은 상자에 액체처럼 스며들고
2미터가 넘는 냉장고 위를 가볍게 점프해 올라가죠. 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걸핏하면 물건을 떨어뜨리고 요리하다가 손을 베이고 알람 소리에 기겁하며 일어납니다. 고양이의 시각에서 우리의 이러한 일상적인 행동은 사냥 능력이 전혀 없는 매우 무능력한 포식자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얼굴에 떨어뜨려서 악 소리를 낼 때 옆에서 자고 있던 고양이가 귀를 쫑긋거리며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그 표정, 다들 아시죠?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진짜로 한심하게 보는 겁니다. 저렇게 둔갑해서 어떻게 쥐를 잡고 살아남겠다는 거지? 하고 걱정 반, 무시 반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고양이처럼 매일 혀로 전신을 정성스럽게 핥아 그루밍을 하지도 않습니다. 물이라는 끔찍한 액체를 묻혀 샤워를 하질 않나, 이상한 향기가 나는 로션을 바르질 않나, 고양이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을 일삼는 동거묘인 셈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의 얼굴이나 머리카락을 까칠한 혀로 핥아주는 것은 애정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휴 더러운 녀석, 내가 아니면 누가 널 씻겨주겠냐 하는 맏언니 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멍청하고 한심하게 보는데 왜 나한테 비비적거리고 애교를 부리는 걸까요? 많은 집사님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합니다. 아, 우리 고양이가 나를 우두머리로 인정해서 애교를 부리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양이의 세계에는 개들처럼 수직적인 서열이나 알파독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리지어 사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리더가 필요 없거든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꼬리를 안테나처럼 바짝 세우고 끝을 살짝 구부린 채 다가오는 것은 고양이 사회에서 동등한 개체끼리 친근함을 표시하는 아주 전형적인 인사법입니다. 어이, 큰 덩치.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 나는 저기가 없어. 라는 뜻이죠. 다리 사이를 숫자 8을 그리며 맴돌고 몸을 비비는 것은 자신의 뺨과 옆구리에 있는 분비선에서 나오는 냄새를 여러분에게 묻혀 너는 내 구역에 있는 안전한 녀석이야 라고 마킹하는 행위입니다. 즉, 여러분을 지배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덩치가 산만하고 행동은 굼뜨지만 꽤나 쓸모있고 친하게 지낼 만한 동네 바보형 혹은 친근한 동거묘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양이가 책상 위에서 여러분의 비싼 키보드를 밀어서 떨어뜨리는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동등한 위치에 고양이끼리 장난을 치거나 관심을 끄는 행동과 똑같기 때문이죠. 야, 바보형, 저 빛나는 네모 상자 그만 보고 나랑 놀아 라는 뜻이니까요. 결국 첫 번째 유형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고양이의 뇌 구조 속 폴더에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냥도 못하고 그루밍도 안 하는 크고 둔탁한 돌연변이 고양이 폴더예요. 하지만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세요. 길고양이들을 관찰해보면 그들은 자신보다 덩치가 크거나 위협이 되는 존재에게는 절대 배를 보이지 않고 꼬리를 세워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고양이가 당신을 동등한 고양이로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뢰의 바탕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여러분을 한심하게 여길지라도 그들은 당신이 해치지 않을 안전하고 다정한 존재라는 것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까지 마중을 나와 야옹하며 꼬리를 파르르 떠는 그 모습은 무능력한 동거묘가 오늘 하루도 밖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그들만의 가장 따뜻한 세레모니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고양이가 여러분의 정수리를 발로 툭툭 치며 깨우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아휴, 이 덩치 큰 녀석은 해가 떴는데도 사냥을 안 가고 잠만 자네. 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깨우는 것일 테니까요. 자, 그럼 이어서 고양이가 우리를 생각하는 두 번째 충격적인 시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경험 때문에 기겁을 하셨을 테니까요. 두 번째 유형입니다. 고양이는 당신을 사냥 능력이 제로에 수렴해서 굶어 죽을까봐 걱정되는 불쌍한 아기 고양이로 봅니다. 이쯤 되면 집사님들의 자존심이 살짝 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고양이의 시선에서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사냥꾼입니다. 여러분 중에 입에 쥐를 물고 집에 들어오거나 허공으로 2미터를 뛰어올라 파리를 낚아채는 분 계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고양이가 보기에 여러분은 매일 밖으로 나가긴 하는데
도대체 사냥감 하나 제대로 물어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털레털레 돌아오는 한심한 녀석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심합니다. 아이고, 저 불쌍하고 큰 털 없는 녀석이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가 먹여 살려야지. 이 사명감은 특히 암컷 고양이나 모성애 부성애 본능이 강한 고양이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반쯤 죽은 바퀴벌레나 쥐, 혹은 정체불명의 나방 시체가 곱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를 고양이의 보온이나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감동받지만 사실 동물 행동학적으로 이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사냥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무능력한 덩치 큰 새끼에게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최소한 굶어 죽지는 말라고 특식을 챙겨주는 아주 눈물겨운 동정심의 발로입니다. 자연 상태의 야생 고양이 사회를 들여다보면 이 행동의 진짜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새끼들이 젖을 떼고 고기를 먹을 때가 되면 처음에는 완전히 죽은 사냥감을 가져와서 먹입니다. 그러다 새끼들이 조금 더 크면 반쯤 죽어서 아직 꿈틀거리는 사냥감을 가져와 새끼들 앞에서 툭툭 치며 사냥하는 시범을 보이죠. 자, 잘 봐. 쥐는 이렇게 앞발로 쳐서 목덜미를 무는 거야. 너도 해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고양이가 거실 한가운데에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물어와서 툭 떨어뜨리고는 여러분을 빤히 쳐다보는 행동은 여러분을 놀래키려는 악취미가 아닙니다. 자, 덩치 큰 바보야. 내가 반쯤 죽여놨으니까 마무리는 네가 해봐.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면 넌 야생에서 도태될 거야. 라는 아주 실용적인 생존 교육 현장인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냥감을 덮치기는커녕 깍! 이게 뭐야? 버려! 하면서 호들갑을 떨며 도망을 갑니다. 그 모습을 보는 고양이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아, 이 녀석은 가르쳐줘도 못하는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평생 통조림이나 까먹으면서 저 녀석을 부양해야겠다 라고 체념하게 되는 것이죠. 외출을 하지 않는 실내 고양이들의 경우에는 진짜 벌레 대신에 평소에 가장 아끼는 쥐돌이 인형이나 캣닙 쿠션을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동일한 맥락의 불쌍한 덩치 밥 먹이기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앞으로 우리는 그들의 사냥 수업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방바닥에 널브러진 사마귀 시체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고양이를 혼내는 것은 최악의 대처법입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는 굶어 죽을까봐 정성껏 준비한 특식을 거부당한 것도 모자라 사냥의 기본도 모르는 바보에게 역정을 듣는 셈이니까요.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물론 징그럽고 끔찍하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더라도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오, 우리 나비, 이 무시무시한 사마귀를 잡았어? 정말 대단한 사냥꾼이구나. 고마워. 이따가 잘 먹을게. 라며 폭풍 칭찬을 해주는 것이 고양이 심리학적으로 올바른 집사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시선을 돌렸을 때 재빨리 휴지로 싸서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 묻어버리는 완벽한 범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당신이 그 피 같은 사냥감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목격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사냥감을 숨겨두었다고 생각하거나 여전히 사냥의 가치를 모르는 철부지라고 생각해서 다음날 더 크고 징그러운 녀석을 잡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도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이 고도의 밀당 기술이 우리 집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보살펴야 할 연약한 존재로 여기고 있으니까요. 이 사냥 못하는 아기 고양이 취급의 연장선에서 밥그릇과 관련된 재미있는 현상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밥그릇 한가운데에 사료가 뻥 뚫려 바닥이 보이는데 가장자리에 사료가 잔뜩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을 것처럼 울어대는 고양이들 있죠? 집사들은 아니 옆에 사료가 수북한데 왜 밥을 달라고 난리지? 시력에 문제가 있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수염은 매우 예민해서 좁은 그릇 가장자리에 입을 대면 수염이 닿아 불쾌감을 느끼는 수염피로 증후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은 사료가 봉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생에서는 사냥감이 스스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고양이에게 여러분은 사냥도 못하는 바보지만
묘하게도 마법의 통조림 포탈을 여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사냥을 해서 밥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소리를 내며 울면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밥을 창조해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밥그릇은 한가운데가 비면 큰일 났다. 마법의 포탈이 고장났다. 멍청한 인간아, 빨리 와서 이걸 고쳐라. 라고 다급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결국 고양이에게 집사란 혼자서는 사냥도 못하면서 묘한 타이밍에 밥을 소환해내는 손이 많이 가지만 버릴 수는 없는 애증의 존재인 셈입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고양이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쉬운 맞춤형 전담 집사이자 만능 자동 판매기로 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집사님들, 스스로가 고양이를 아주 잘 훈련시키고 길들였다고 착각하시나요? 우리 고양이는 내 말도 잘 듣고 밥 시간 되면 딱 알고 와서 기다려 라고 자부하시나요? 정말 안타깝게도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사실 고양이가 당신을 완벽하게 길들이고 조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거대한 파블로프의 개일 뿐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야옹 소리입니다. 성묘가 된 고양이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때 거의 야옹하고 소리내어 울지 않습니다. 하악질을 하거나 구르릉거리거나 바디랭귀지로 대화하죠. 새끼 고양이가 어미에게 젖을 달라고 할 때만 주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들은 왜 그렇게 하루 종일 집사에게 말을 걸까요? 그들은 인간이 청각에 매우 예민하고 시각적인 신호, 꼬리 움직임이나 귀의 방향에는 둔감하다는 것을 오랜 관찰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 이 멍청한 인간들은 소리를 내야만 반응하는구나 라는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해낸 것입니다. 즉, 고양이의 다양한 야옹 소리는 인간을 효율적으로 조종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대인간 전용 커스텀 언어입니다. 밥 달라고 할 때 높고 날카로운 소리, 문 열어달라고 할 때 짜증 섞인 긴 소리,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고양이의 인간 조종 능력은 정말이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밀하고 과학적입니다. 혹시 solicitation purr, 일명 요구성 골골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인 골골송은 고양이가 기분 좋을 때 내는 낮은 주파수의 진동음입니다. 하지만 영국 서식스 대학교의 연구진에 따르면 고양이가 밥을 원하거나 무언가를 강력하게 요구할 때는 이 골골송 안에 인간 아기가 우는 소리와 주파수가 동일한 고주파의 울음소리를 교묘하게 섞어서 낸다고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기의 울음소리에 반응하고 보호 본능을 느끼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이 요구성 골골송을 들으면 뇌가 무의식적으로 자극을 받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캔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킹당한 거죠. 게다가 고양이들은 보상 심리를 이용한 훈련의 대가입니다. 새벽 5시에 당신을 깨우기 위해 처음에는 부드럽게 얼굴을 핥습니다. 당신이 무시하고 이불을 뒤집었으면 그 다음엔 발가락을 깨물거나 물건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당신이 일어나서 사료를 부어주면 고양이는 속으로 미소 짓습니다. 작전 성공. 이 인간은 물건을 부숴야 일어나는군. 내일도 써먹어야지. 당신은 고양이가 시끄러워서 밥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고양이는 물건을 떨어뜨린다. 인간이 일어난다. 밥이 나온다 라는 알고리즘을 당신의 뇌에 완벽하게 프로그래밍한 것입니다. 이 전담 집사 취급의 또 다른 재미있는 증거는 바로 화장실 보디가드 행동입니다. 볼일을 보려고 화장실에만 들어가면 문을 긁고 울어대며 기어코 따라 들어와서 나를 감시하는 고양이들 많으시죠? 이 행동의 이유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나의 전담 집사가 물이 있는 위험한 곳에서 무방비 상태로 갇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에게 화장실은 끔찍한 물이 나오는 공포의 공간이고 배변을 하는 순간은 야생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용한 하나뿐인 소중한 캔따개가 저 위험한 밀실에서 똥을 누다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내 밥줄이 끊어지는데 하는 걱정에 든든한 보디가드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두면 살려달라고 우는 이유도 집사가 밀실에 갇혀 구출을 기다린다고 오해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가설로는 단순히 문이 닫힌 꼴을 못 보는 고양이의 영토 통제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 구역에 내가 못 들어가는 공간이 있다니 용납할 수 없다는 오만함이죠.
어느 쪽이든 간에 화장실 변기 옆에 앉아 당신을 지그치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너는 내 관리하에 있는 소유물이니 허튼 짓 말고 얌전히 볼 일이나 봐라. 라는 전담 집사를 향한 강력한 소유욕이 담겨 있습니다. 전담 집사를 향한 고양이의 통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쁘게 노트북으로 일하거나 책을 읽고 있을 때 꼭 그 위에 올라가서 식빵함을 굽는 행동 다들 겪어보셨죠? 아유, 우리 애기가 나랑 놀고 싶어서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또 속으신 겁니다. 물론 관심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지만 행동학적으로 이것은 완벽한 시선 차단 및 자원 통제 전략입니다. 고양이의 시선에서 당신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로봇인데 그 로봇이 자신이 아닌 이상한 네모난 불빛에 집중하고 있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허, 집사야. 네가 지금 시선을 둬야 할 곳은 그 키보드가 아니라 내 부드러운 털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무언의 압박이죠. 게다가 노트북은 따뜻하기까지 하니 찜질방으로도 제격입니다. 즉, 고양이는 여러분의 타자기 위에 누움으로써 따뜻함이라는 물리적 이득과 집사의 시선이라는 심리적 이득을 동시에 취하는 엄청난 효율의 전략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노트북에서 고양이를 밀어내 보셨나요? 마치 세상을 잃은 듯한 혹은 네가 감히 날 밀어내? 하는 표정으로 째려보지 않던가요? 네, 맞습니다. 고양이에게 당신은 주인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훌륭한 버튼과 레버를 가진 최첨단 생체 로봇이자 전담 집사일 뿐입니다. 네 번째 유형입니다. 고양이는 당신을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며 가끔 마사지도 해주는 최고급 유기농 온열 가구로 생각합니다. 사실 고양이들의 조상은 덥고 건조한 중동 지역의 사막에서 온 아프리카 들고양이입니다. 그들의 유전자 깊은 곳에는 아직도 따뜻한 곳을 찾아 헤매는 온기 추적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죠. 고양이의 정상 체온은 사람보다 약간 높은 38침 39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집안에서 가장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명당을 찾아다닙니다. 겨울철 보일러가 들어온 바닥, 햇빛이 내리쬐는 창가, 작동 중인 TV 위, 그리고 바로 당신의 무릎이나 배 위가 그들의 타겟입니다. 집사님들, 쌀쌀한 저녁에 소파에 누워있으면 고양이가 슬그머니 다가와 배 위에 또아리를 틀고 눕지 않나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드디어 이 녀석이 나에게 마음을 열었어 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 순간 당신은 생명체라기보다는 36.5도의 미열을 뿜어내는 움직이는 돌침대 혹은 최고급 전기장판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딱딱한 바닥보다 푹신하고 사람의 체온이 은은하게 올라오니 고양이에게 이보다 완벽한 침대는 세상에 없는 셈이죠. 고양이가 당신을 온열 가구로 생각한다는 결정적 증거는 바로 그 유명한 꾹꾹이에 있습니다. 배 위에 올라와서 두 앞발로 번갈아가며 사람의 배나 허벅지를 리드미컬하게 누르는 이 행동. 집사라면 누구나 심쿵하는 순간이죠. 이 행동은 원래 새끼 고양이가 어미의 젖을 먹을 때 젖이 잘 나오도록 배를 마사지하던 본능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성묘가 되어서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때 이 행동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잠자리를 정돈하는 야생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야생 고양이들은 잠을 자기 전에 나뭇잎이나 흙을 밟아 평평하고 푹신하게 만드는 습성이 있는데 당신의 배 위에서 꾹꾹이를 하는 것은 이 인간 매트리스가 조금 뭉청쳤군. 내가 잘 수 있게 솜을 좀 평평하게 다져야겠어 라며 가구를 자기 몸에 맞게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발톱을 세워가며 아프게 꾹꾹꾹이를 할 때 아프다고 밀어내면 고양이가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죠. 뭐야 이 침대, 자동 안마 기능도 있고 움직이기도 하네? 근데 왜 반항을 하지? 라는 반응입니다. 그들은 오직 최고의 숙면을 위해 당신의 뱃살이라는 최고의 천연 라텍스를 튜닝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평범한 온열 가구가 아니라는 것은 그 가구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비극을 통해 확실히 증명됩니다. 일명 고양이 마비 증후군 (cat paralysis)이라고 하죠. 고양이가 다리나 배 위에 자리 잡고 곤히 잠들었을 때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거나 다리에 쥐가 나서 미칠 것 같은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감히 깨울 수가 없죠. 왜냐고요? 조금이라도 몸을 뒤척이거나 자세를 바꾸려 하면 고양이는 세상에서 가장 불쾌한 것을 보았다는 표정으로 당신을 노려보거나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의 머릿속에서 침대나 소파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이 특이한 온열 가구는 기껏 꾹꾹이로 푹신하게 만들어 놓고 온도를 데워놨더니 이기적으로 자기 혼자 화장실에 가겠다고 몸을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는 층간소음보다 더 짜증나는 침대의 반란인 셈이죠. 그래서 숙련된 집사들은 화장실이 급해도 방광을 부여잡고 고양이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석상처럼 굳어있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가구가 갖추어야 할 최상의 덕목이니까요. 내 무릎 위에 올라온 고양이를 위해 내 생리적 현상마저 포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온열 가구의 숙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무릎이나 배가 아니라 얼굴이나 가슴팍 위에 올라와서 자는 고양이들도 있을까요? 숨이 막혀서 자다가 가위에 눌린 줄 알고 눈을 떠보면 고양이 엉덩이가 내 코앞에 있는 아찔한 상황 말입니다. 이 역시 철저한 생존 및 온도 추구의 결과입니다. 인체에서 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 바로 머리 쪽입니다. 고양이는 그 미세한 열의 흐름을 감지하고 당신의 얼굴 주변, 정수리 혹은 목덜미에 또아리를 트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호흡과 심장박동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가슴 위에 올라가는 것은 따뜻함과 더불어 어미 품에 안겨있는 듯한 리듬감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너무 감동하진 마세요. 일부 동물 행동학자들은 짓궂은 농담을 섞어 고양이가 사람 얼굴 근처에서 자는 이유 중 하나가 이 호구 집사가 밤새 숨을 잘 쉬고 있나, 죽으면 내일 아침 캐는 누가 따주나 확인하기 위해서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온기를 통해 생존을 확인받는 것이죠. 이유야 어찌되었든 무겁고 숨막히는 고양이의 엉덩이를 얼굴에 이고 자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면 당신은 이미 훌륭한 1등급 맞춤형 온열 가구로 완벽하게 합격점을 받은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유형입니다. 지금까지 고양이가 우리를 멍청한 바보, 사냥 못하는 아기, 부려먹기 좋은 집사, 따뜻한 가구로 여긴다는 사실에 상처받으셨나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뒤엎는 가장 감동적이고 진짜인 속마음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당신을 위험할 때 언제든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기지이자 평생 나를 지켜주는 거대한 대리어미로 생각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고양이의 유형성숙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유형성숙이란 다 자란 성체가 되어서도 어린 새끼의 신체적, 행동적 특성을 계속 유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야생의 고양이들은 독립을 하면 어미를 떠나 냉혹한 포식자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과 함께 사는 집고양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먹이를 사냥할 필요가 없고 천적을 피해 도망다닐 필요도 없죠. 그 결과 육체는 5kg, 8kg의 듬직한 호랑이가 되었을지라도 정신 연령은 평생 젖을 떼지 못한 6개월 미만의 아기 고양이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고양이의 세계에서 가장 절대적이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즉 엄마의 역할을 바로 여러분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 바로 헤드번팅, 이마로 박치기하기입니다. 퇴근하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고양이가 다가와 자신의 둥근 이마나 뺨을 당신의 얼굴이나 정강이에 쿵 하고 세게 부딪히고 비비는 행동을 말하죠. 단순한 가려움 해소가 아닙니다. 고양이의 뺨과 이마, 입술 주변에는 페로몬을 분비하는 취선이 몰려 있습니다. 이 페로몬은 다른 고양이나 포식자에게 여기는 내 구역이야 라고 경고하는 용도로도 쓰이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대상에게 묻힐 때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너는 나의 가장 안전한 세상이야. 내 냄새를 묻혀서 너를 나의 가족으로 영원히 찜할 거야. 라는 매우 깊고 숭고한 소유욕과 애정의 표현입니다. 이마를 부딪혀 치는 순간 고양이는 당신을 거대하고 멍청한 캔따개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거대한 방패이자 안전기지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낯선 손님이 오거나 청소기 소리가 크게 날 때 구석으로 도망갔던 고양이가 슬며시 다가와 당신의 다리 뒤에 숨거나 무릎 위로 올라오는 것도 당신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대리어미이자 안전기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눈물겨운 신호는 눈키스입니다.
강아지들은 주인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애정을 구걸하지만 야생동물에게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행위는 너와 한판 붙겠다는 도전장이자 강력한 공격 신호입니다. 길고양이들끼리 싸우기 전에 서로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당신의 고양이는 어떤가요? 당신과 눈이 마주쳤을 때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나른한 표정을 지어 보이지 않나요? 신경학적으로 고양이가 눈을 깜빡이는 것은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네 앞에서 눈을 감아도 될 만큼 너를 100% 신뢰한다. 네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라는 의미의 완벽한 무장해제 선언이죠. 동물 행동학자들은 이 행동을 고양이 키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당장 고양이와 눈이 마주치면 여러분도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떠보세요. 당신이 보낸 나도 널 사랑하고 해치지 않아 라는 평화의 신호에 고양이가 똑같이 눈키스로 화답해준다면 당신은 이미 멍청한 집사를 넘어 고양이의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엄마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자, 20가지의 깊은 이야기를 통해 고양이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퍼즐이 좀 맞춰지셨나요? 고양이의 머릿속에 우리는 하나로 정의되지 않는 매우 복잡하고 입체적인 존재입니다. 덩치가 산만해서 쿵쾅거리고 쥐 하나 못 잡는 멍청한 돌연변이 고양이이기도 하고 밥대를 맞추기 위해 열심히 훈련시켜야 하는 전담 집사이자 추운 겨울날 나의 배를 덮여주는 훌륭한 라텍스 침대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오만방자함의 밑바탕에는 이 거대한 인간은 절대로 나를 해치지 않으며 내가 평생을 기대어 살아가도 좋은 안전한 엄마라는 무한한 신뢰와 맹목적인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고양이는 개처럼 자신이 당신에게 복종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자신을 철저히 동등한 위치 혹은 자신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잘난 자존심을 굽히고 기꺼이 당신의 곁에 머물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만함 속에 감춰진 이 까칠하고도 순수한 애정이야말로 우리가 고양이의 매력에서 평생 헤어나오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비록 내일 새벽에 또 명치를 밟히고 유리컵이 깨지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그 콧대 높은 털뭉치의 복잡한 속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멍청한 고양이부터 푹신한 침대, 그리고 세상에서 유일한 대리어미까지. 이 녀석들이 우리를 호구로 보든 바보로 보든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당신의 곁을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도 비싼 화분을 깨먹고 키보드 위에 털을 뿜어대며 양아치 짓을 일삼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귀여운데 우리가 평생 모시고 살아야죠. 영상을 보시면서 무릎을 탁 치셨거나 우리 집애랑 똑같네 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더 재밌고 유익한 양양이 탐구 생활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양이 때문에 매일 억울해하는 집사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진실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오늘 나온 5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의 고양이는 당신을 몇 번째 유형으로 생각하는 것 같나요? 재밌는 에피소드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고 하트 달러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고양이의 비밀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랜선 집사님들, 오늘도 털 날리게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야옹.